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명동부테크를 사랑하는 남자 부자 아빠,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부수님 저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기 이상가족 그리워했던 것처럼 풍순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 잘린 줄 알았어. 저는 제가 그럼 오늘 저희 어떤 얘기 한번 준비해봤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살짝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값, 집값 영향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과거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면서 2012년 정도까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거의 10년 동안 대세 상승장, 거의 10년에 가까운 집값 상승이 있었는데요. 살짝 주춤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회복세에 이제 이른 걸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살짝 회복세에 이르다가 경기 침체가 또 불거지면 중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부동산 집값은 조금 안 좋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수님 말씀대로 좀 보수적 관점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라는 이벤트가 항상 부동산 시장의 마이너스 요소만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위기나 이 정도 급의 핵폭탄급의 위기가 아니라면 사실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되거든요. 수도권 시장 포함해서 26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뭐 공급이 10년 이래 최대 없습니다. 낮은 금리에 대한 시장의 호재로 좀 인식을 해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은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득이 상당히 낮아졌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보다 더 세게 맞으면은 침체로 인한 소득 수준의 저하가 구매력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으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환경 요인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매매를 통해서 거주를 하던 임대차를 통해서 거주를 하던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 저하의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상쇄돼서 희석될 수 있다. 이제 닷컴 버블 때 저희가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지만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이 움직이면서 그런 자산의 이동에 따라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짧고 굵게 침체를 겪다가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 저변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금리,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부족한 공급이 일조했었던 저희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 위기급 같은 이벤트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구매력 수요 저하라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임팩트가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그만큼 빠르게 내려가서 이 힘이 에너지가 침체를 좀 더 커버해 줘야 되는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제가 볼 때는 심하게 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중립금리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향후에 이제 중립금리 수준은 2에서 3%, 2%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1% 언더의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그 자산 가치 상승을 앞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좀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렇게 급격한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에너지가 더 셀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최근에 저희 8월 8일 공급 대책 한번 보시면은 사실 수요를 좀 으쌰으쌰해서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규제 완화적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제 스탠스 역시 시장에 그래도 우호적인 성격을 아직 띠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당장 뭐 어느 정도의 침체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제 계속 완충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타격이 좀 덜 받지 않을까. 부자 아빠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규제 완화에 대한 쓸 카드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의주시할 것은 정부의 어떤 예상되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계속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저희한테 그럼 풍수님은 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궁금할 거 너 먼저 아니야. 얘기해봐. 야, 어렵다. 아 이거 생각 못했는데 내가 먼저 알겠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민할 거는 아파트나 이런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선택을 할 때 너무 뭐 소위 말해서 그런 말 표현 많이 하죠. 정고점을 뛰어넘거나 막 정고점을 향해서 막 달려간 아파트 아니면 뭐 호가가 많이 올라가서 소강 상태에 현재 남아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보기보다도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또 갖고 있는 뭐 교통호재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저도 풍수님께 똑같이 한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하실까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맞습니다. 예. 이 미국 대선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대응의 영역인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일단은 저는 대출을 최대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캐시플로우 수준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하자. 물론 뭐 저리의 정책 대출을 이제 하는 건 괜찮지만 무리하게 뭐 자기 급여의 뭐 절반 이상을 이제 원리금 상환에 쓴다든지 이런 무리한 것은 조금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무리하지 말고 그다음 최대한 보수적 관점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 정리를 한 번씩 그러시죠. 예, 네네. 풍수님 먼저 하실 편이시죠? 이번에 나 먼저? 먼저 좀 해면서 네. 되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경기 침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이클에 대해서 예상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일단 침체 우려는 있으니까 좀 더 매크로 변수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거나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임팩트가 있을 걸로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좀 멘트 주고받으니 거 어떠셨어요? 나 지금 침체됐어. 침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침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놓자 이 정도고요. 회복 국면은 조금 완연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좀 뭐 색다른 마무리는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가을이니까 가을의 남자 제가 하면 이풍수 뭐 이렇게 오 괜찮은데. 가을의 남자 이풍수 부자 아빠 오라.